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월 29일, 오늘도 2시 9분, 미스터 마켓이 아닌 신의 한 수, 어, 출발할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또 이윤재 앵커가 나는 앵커들이 하는 말을, 그 마지막에 그 하는 말이 그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가급적이면 그냥 지나가면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죠? 예, 그렇다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이게 지금 현재 시세판입니다. 보다시피, 힘든 주식들이 좀 덜어 보이는 건 있어요. 힘든 주식들이 덜어 보이는 건 있는데, 이쪽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이쪽을 갖다가 붙이겠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폭등했던, 클라우드하고 이제, 동시에 내가 갖다 붙이는 이거 이쪽이 숨겨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게 지금 코스닥에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거나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주식들의 섹터입니다. 근데 이 얘기도 내가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나는 사실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미스터 마켓이 아니고 마켓텐이었죠. 그 아침 10시 40분 타이밍에 하는 그 방송에서 내가 옛날 얘기 해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해 준 거 무슨 말이냐면, 리스키해 보이는 주식들, 위험해 보이는 주식들에 대해서 리스키한 거 얘기해 주고, 좀 추격 매수하거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게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그거 내가 순화해서 얘기했단 얘기 했었어요. 근데 유독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그거 내 말이 100% 나중에 가면 맞습니다. 지금은 왔다 갔다 해도 그 어떤 얘기를 해주면 내가 특정 종목을 HLB나 뭐 엔캠이나 이런 걸 대놓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서 얘기 다 하죠. 그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유독 그 이토마토가 얘기했듯이 내가 종목을 진단해 줄 때 내가 하고 싶은 종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쪽에서 주면 그냥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싫어하는 주식을 내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나는 어떤 주식이든 오면 실시간으로 다 해준다라고 하는 말하고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데 주식이라는 건 말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리스키해 보이는 주식을 쫓아 들어가서 더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들 100만 명 중에 99만 9,900명은 아작납니다. 내 단언하는데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대신 요 얘기를 하면서 저기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관련한 대학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토마토 PD. 자, 여러분 한참 전에는 내가 이쪽 보여줬어요. 응? 근데 여기는 다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 보여줄게요. 방향도 달라요, 여러분. 그 나중에 확인해 보라고. 지금은 이쪽 방향은 났는데 이쪽 방향에 내가 진짜 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눈도 뒤집혀 있고 하는데 이게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은 나의 보물, 나의 딸내미인데 하버드 대학은 아빠가 원하는 대학이고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거 얘기하면은 아마 알 거예요. 뭐 예일 대학, 코넬 대학 이런 데는 그냥 붙어요. 다만 이제 왜 내가 그때 입이 귀에 걸렸었던 거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가 우리 딸내미한테 장학금을 드릴 테니까 좀 와달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줬냐? 나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건 나쁘지 않네. 요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한 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어떤 억하심정이나 저 주식이 작살나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짜 개인들한테 위험해 보이면 위험해 보인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 이게 내
주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이것도 억하심정 있는 거 아니에요? 급락하고 있는 주식들이 최근에 폭등한 주식들이 대부분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폭등한 주식들이 대부분 급락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세를 주는 주식의 특징은 최근에 하락을 했거나 급락한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식시장은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어떤 추세 패턴이 양호한 주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시점 오늘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하나 풀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이런 거에 관심 가지라고. 이런 거. 와, 이종복 전문가 요새 진짜 열심히 지금 주식 분석하고 일하는구나. 이런 거에 좀 관심 좀 가지라고. 이런 거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기침은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자, 가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 여기, 이게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대학교 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학금을 받고 간다. 그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걔는 아빠보다 잠을 더 안 잤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는 거.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급등하는 주식을 만약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도 그 주식들이 급락하는 걸 견디었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만 요번에 IMT 반도체라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1월 25일 날인가요? 이게 언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진단해 줬던 주식이거든요. 이 IMT라는 이 주식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장중에 27,000원대까지 갔다가 24% 올라갔다가 지금 보합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해준 거냐면 이 주식이 급등했을 때 진단해 줬을 때 이게 랭킹쇼에서 얘기한 거군요. EUV 레이저. 자, 지금 레이저 셀 한 방에 상한가 갔어요. 얘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EUV나 레이저, 노광 장비 이런 주식이 잘 갈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주식을 뭐 12월 달에 샀든 아니면은 연초에 샀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른 주식 날라댕길 때 이 주식이 못 올라가다가 오늘 한 방에 날아가면서 수익을 준 거죠. EUV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YC캠, 이것도 진짜 종목 진단할 때 채팅창에 도배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마 이제 도배 안 하겠죠. 다만 만약에 이 YC캠도 도배를 하지 않고 매수가 비중 스타일로만 딱 물어봤으면 아마 이거 분명히 채택됐었을 겁니다. YC캠도 지금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YC캠도 레이저 날아갔지. 그 다음에 IMT 날아갔지. 레이저가 그 레이저 마커, 노광, EUV 극과예요. 그 나머지는 지금 보면 어버버 반도체나 이런 주식들은 보다시피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만약에 누군가가 22,000원대 쫓아 들어가서 물린 사람은 이런 주식을 쫓아 들어가니까 손실 나는 거고 힘든 거죠 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만 얘기합시다. 내가 틀린 얘기 했냐고. 이거 어버버 반도체 지난 7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주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얘기해 줬습니까?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1차 급등하고 밀릴 때도 주기적으로 되게 자주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1차 급등하고 밀릴 때 뭐에 더 많은 빈도수를 들었냐면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빈도수가 많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리아 서키트가 시가총액도 높고 물량이 많으니까. 이것도 지금 만약에 오늘 21,000원대 따라간 사람들은 그 투자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 대목의 핵심은 주식은 아는 만큼, 노력한 만큼 수익을 얻는 것이고, 때때로 그 주식들이
들어가자마자 급등해서 대박을 들어가자마자 먹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주식들을 어느 정도 물렸다가 한두 달 뒤, 두세 달 뒤에 그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 다양하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HLB하고 NKM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담당 PD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나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여기 화면을 좀 잡아주세요. HLB가 이게 그때 작년 11월 달에 이것도 내가 그러니까 랭킹쇼가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HLB 제약 장기 매수 추천하는 거 보이죠? 내가 추천한 가격을 보라고, 여러분. 내가 추천한 가격, HLB하고 HLB 제약 내가 추천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거 야간 방송에서도 몇 번 추천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엔캠하고 이쪽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엔캠이 3인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포스코 퓨처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엔캠은 야간 방송을 한 달에 2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간 방송이 없어요. 2번 할 때마다 항상 분석해주고 추천해주는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화면 잘 잡아봤죠? 나는 얘네들을, 엔캠은 6만원대. 여기 보여요? 여기서 방송할 때마다 추천했던 주식이에요. 이거 방송할 때마다. 이거 마켓텐에서도 몇 번 되게 얘기 많이 했고, 얘가 이제 이렇게 직전 고점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급등락하는 거는 본인들의 영역이거나 남겨놓은 50%는 이제 본인들 스타일대로 하라고 하는 게 내 스타일이죠. 이거 이토마토에서 모르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 타이밍에 추천한 주식 중에 얘는 날아가는데 얘 쪽이 안 가니까 이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 BM도 같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 포스코 퓨처는 2% 빠지고 에코프로 BM은 6% 빠지잖아요.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존에는 2차 전지가 하나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죠. 추세의 위치에 따라, 그 패턴의 위치에 따라 보세요, 여러분. 삼성 SDI는 6% 급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는 삼성 SDI를 이번에 저점 매수했으면 이 사람이 삼성 SDI를 산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단기 낙폭이 제일 센 종목이지 않습니까? 단기 낙폭이. 그러면 만약에 삼성 SDI가 40에서 45대로 올라타면 아직 못 올라간 2차 전지가 이제 다 끌려갈 거고, 남아있는 2차 전지가 끌려 올라갈 때 먼저 올라온 삼성 SDI는 또 주춤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 SDI를 들어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비중을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순환매로 뭐 포스코를 사든 에코프로 BM을 사든 그쪽을 사고 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대로 거래소는 다른 거예요. 거래소는 지금 보면 거래소는 근데 이게 차트가 다 죽었네요. 거래소는 지금 추세가 외봉으로 죽은 다음에 이 21선을 뚫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는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지지력이 탄탄한 거예요, 여러분. 고점에서 급락이 나왔고, 이것도 화면 바꾸느냐고 지금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시간 걸립니까? 너무 화면이 빨리빨리 돌아가나요? 어쨌든 여러분, 거래소는 외봉이고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평선의 지지력들이 탄탄하죠. 근데 이평선의 지지력들이 탄탄하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방송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거래소 차트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2시 30분, 2시 30분 되면은 2시 30분입니다라는 얘기 좀 해주세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고 하지 말고 화면 나와라, 화면 나와라. 얘기해도 안 나오죠. 시간이 지나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면 빨리 나와, 화면 빨리 나와 해도 안 나와요. 빠지고 있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추세가 하방향이고 밀리고 있을 때는 얼른 올라가. 왜 안 올라가? 왜 내 거만 안 올라가? 얘기해도 안 올라간다고요. 갈 때 돼야 가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화면이 열릴 때 되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자, 이게 거래소고요. 주식은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급한 사람이 무조건 집니다. 보세요. 이건 코스닥이고 이건 거래소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단기간에 급락이 거래소가 더 급락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뒤늦게 코스닥이 빠졌어요. 그리고 거래소가 한 차례 반등 주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코스닥이 어제 장대봉 주고 오늘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잘 움직이려면 이 연두색선 코스닥 150을 갖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종목은 코스닥 150의 연두색선이 이 밑으로 깔려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연두색선에 부딪히고 밀리면 저항받고 밀리는 게 되지만은 하방 경직성만 주면 연두색이 밑으로 깔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연두색이 밑으로 깔린 다음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 다시 선도에 서면서 올라가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거래소처럼.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추세 패턴이 코스닥과 거래소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 코스닥과 거래소가 다른 것 중에도 유독 코스닥이 달리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지금 보면 시세판에 단기간에 급등했던 여러분 단기간에 급등했던 클라우드 혹은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은 급등을 안 했어도 남들보다 덜 빠졌고 그 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AI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도 시총이 높은 이오테크닉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주식이 한 4%씩 밀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약세가 두드러지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반대로 거래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최고의 주식들이 버텨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낙폭이 과했던 삼성 SDI,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도 좀 밀려 있잖아요. 포스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에 오늘 현대제철이 하드캐리 하네요. 이거 보면 얘들도 지금 최근에 현대제철은 특징이에요, 여러분. 전저점으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전저점으로.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엊그저께 밀렸을 때 거래소가 300 초반에 있는 지수대까지 먼저 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급등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SK가 또 10% 올라가고 SK도 최근에 밀릴 때 보면 거의 전저점 언저리로 밀려 내려와 있죠. 올라간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급락세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생기고 그쪽이 비중이 이제 코스닥이 이제 그런 종목이 많으니까 코스닥은 이제 잘 버텼던 종목들도 지금 매도세가 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옥석 가려야 돼요, 여러분. 네, 옥석 가리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아직 30분은 안 됐지만 내가 시간 딱 맞춰서 왔네요. 자, 여러분 최근과 같은 신의 한 수의 방송은 이제 한 3번 남았어요. 그 3번의 기준은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그러니까 명절 때까지는 지금처럼 다소간의 날것의 향이 나는 다소간의 좀 공격적인 어떤 컨셉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종목들 그거 막 함부로 따라가지 말거나 그 다음에 리스키해 보인다고 하는 주식 내 주장이고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밀리고 있어도 내가 봤을 때는 개인들한테 나쁘지 않거나 좋아 보인다면 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과는 이것도 내 미리 얘기합니다. 3월달 쪽으로 이제 지나가면 내가 최근에 한 방송이 이제 영상에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영상 뜰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글로만 보여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셉의 방송 이제 3번 남은 건 기준이 설 기준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우선 반도체부터 주요 섹터 주도주 지금도 보면 이제 주요 섹터 주도주 점검해갖고 썸네일 써서 올리면 조회수 이거 10,000건, 20,000건도 안 나올 거려. 여기에 급락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급등락 나오고 있는 엔캠과 HLB 이렇게 하라 하고서 딱 올려놓으면 아마 조회수 몇십만 건 나올 거래 아마. 나 이종복이고 이 바닥에서 20년째고 실시간으로 16년간 이 토마토에만 있었습니다. 그냥 패가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다 보여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밀릴 주식이 올라가고 올라갈 주식이 밀리지 않아요. 그냥 종목은 순리대로 움직입니다. 자, 반도체 시가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여전히 흐름 양호인데 탄력은 제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의 HBMU 시가상위 종목들 이들 종목들이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쪽에 속하는 거고요. 지금 들어가면은 큰 수익이 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큰 수익이 나기 어렵다. 참 말이 빙빙 꼬죠. 이걸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아직은 관망 이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근데 보세요. 이쪽은 아직은 관망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한 2, 3일 정도 뒤에 아니면 3, 4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저쪽이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나오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있을 때 말이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맞죠? 근데 그냥 얘는 관망이에요. 이래버리면 그냥 관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하는 사람의 특징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웰 의장이 그 똑부러지게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버리면 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터뷰를 하거나 연설문을 내보내기 전에 변호사서부터 여러 관계자들서부터 다양한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하고 막 그러면서 그게 내부자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걸 협의를 한 다음에 말을 보고 말을 점검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연설문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날 것으로 얘기할 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위험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파장력이나 이런 거를 다 계산하고 대본을 쓰는 거고 애들은 이종복은 지금 그런 대본 없이 방송을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진짜 진심에서 얘기해주는 그게 진짜인데 자기네들이 듣기 좋으면 우와 듣기 싫으면 그냥 막 밤에 잠도 안 자요. 이 토마토 PD 안 불쌍합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등 정통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과 이렇게 과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를 나누고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쪽이 결국은 순환매로 움직이는데 지금 움직임이 좋은 것들이 바로 디바이스과하고 HBM과의 인공지능 기반형과의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주식들 그죠? 예, 그들이 지금 급등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차 상승 후 눌림목이 좋았던 그 디바이스과 그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고요. 어우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자 디바이스가 나왔으니까 하나 보고 갈게요. 여러분 어텐션 제네시스라고 해갖고 왜 현대차 제네시스 말고요. 링크 제네시스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토마토 PD. 얘가 12월 6일 날 NPU 관련주 해서 장중에 내가 방송할 때 펄떡 뛰었었던 주식입니다.
이거는 NPU를 개발 중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장중에 18% 8,300원까지 급등했었어요. 8,3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4% 8,000원짜리가 6,000원대로 보이시죠, 여러분? 이 변동성. 왜 이런 변동성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이 거래량 삼산, 이평선 밀집 등에 의해서 좋아 보이니까 요럴 때 얘기할 때는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거래를 실으면서 여기 전고점 언저리까지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고점까지 와버린 게 거래 실렸다고. 이거 NPU과의 주식이고 이게 그 온 디바이스 관련주다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서 기사 나올 때 쫓아 들어가면은 가자마자 물 먹죠. 그래서 이종복이가 이런 주식을 쫓아 들어가면 와 이거 정수리타법 쓰지 말라니까 이것도 정수리타법 썼네요 하면서 막 이런저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는 거거든요. 근데 이종복은 여기서부터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요게 한 가지 특정 예가 되는 거고 아까 YC캠도 똑같은 거고요. YC캠도 지금 보면 이런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칼든 강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칼든 강도 그러면 되게 좀 확 와 닿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캔들 강의를 할 때 이토마토에 처음에 왔을 때 삼익 LMS 004310인가요? 004130 여기 지금 삼익 THK로 바뀐 이 주식이 그때 그 당시 04380 비슷하잖아요. 코드번호. 이게 내가 영망치 강의를 할 때 이 주식을 보통 우리가 칼든 강도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걸 내가 배워야 산다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던 주식이 바로 이 주식입니다. 칼든 강도. 칼든 강도 그러면 막 뭐를 빼앗으려고 할 때 막 다 뺏길 것 같지 않습니까? 물량을 털어낼 때 쓰는 말. 영망치형 캔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캔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물량을 털어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이치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 털어냈죠. 여기서도 물량 털어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하고 확 밀어버리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고 확 밀어버리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고 확 밀어버리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고 확 밀어버리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한번 저질렀었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 정도 저런 일 저지르니까 그냥 땡길 때 한 방에 땡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14,000원대 이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수리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주춤주춤거리고 지지권으로 오고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디바이스과는 마지막 남은 종목들의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그 자체가 한 바퀴가 돌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디바이스나 반도체과의 주식들은 한 바퀴가 돌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정통 반도체, 정통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움직여야 다시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감싸 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이제 다시 하나하나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엑시콘도 원래 좀 한마디 해야지 되는 주식인데 이 엑시콘도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소형주 시리즈입니다. 작년 5월 달이에요. 5월 달부터 진짜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 많이 했던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밀려 내려올 때도 다시 한번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고요. 이 주식이 지금 요새 급등했잖아요. 이런 주식을 쫓아 들어가면 리스키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건 쌍봉이라 좀 그런데 이런 주식이 그러면 어디가 안 리스키한 거냐? 다시 어디가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는 거냐? 60일선이 올라가고 있고 돌파된 직전 고점이 여기가 쌍봉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식은 쌍봉으로 움직이다가 차기 지지선까지 오면 반등이라도 나오죠. 다시 말하면 여기 쌍봉의 지지는 16,000원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16,000원 초반 언저리 쪽서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는 얘기가 이 패턴에서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내가 주춤거린 건 이게 쌍봉이었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서 저점을 잡아도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넘어가기보다는 그 다음 다시 저항선, 그러면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21선, 여기가 나중에는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갈 때 여기서 부닥치는 자리가 있거든요. 대략 18,500원 이상 언저리를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만나트리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린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 저 클라우드는 너무 많이 밀려갖고 좀 그런데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갈 겁니다. 1월 25일 날 이거 여러분들 기상도 해갖고 반도체 탄탄대로 2차 전지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짜증나고 클라우드는 10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겠지만 과속 위험하면서 했던 그 방송 기억나요? 그게 1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3, 4거래일 사이에 탄탄대로 반도체 14종목은 다 날아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때때로 에코프로 BM이나 저쪽 종목은 아직 미세먼지가 화창하게 개였다 안 개였다? 안 개였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날씨가 부산 날씨하고 광주 날씨하고 서울 날씨하고 다르죠?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주식도 추세 패턴에 따라 어떨 때는 잘 가는 게 있고 같은 2차 전지여도 어떨 때는 못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은 무겁다고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가볍고요. 저쪽 정통으로 얘기할 때 포스코 퓨처는 중간이에요. 나는 충청도, 서울하고 부산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중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절반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차 얘기하지만 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잘나서 어쩔 수 없이 튀는 걸 날더러 어쩌라고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 튀는 거 싫어해요. 모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잘 가면 잘 가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대신 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못 갈 때는 왜 못 가고 잘 갈 때는 왜 잘 가는지를 정확히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못 가는 주식이 정확한 이유를 봤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못 가면 그게 좋은 거 맞죠? 그게 좋은 거죠. 자, 보세요. 리스키하다.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리스키하다. 그러면 급등이 밀려 내려오면 리스키한 건 사라지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급등한 게 위험하다. 단기간에 급등해서 위험하면 급등한 만큼 밀리면 위험한 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이라는 게 조건부가 붙었잖아요. 어떤 조건부가? 단기 급등이. 그럼 뭐가 위험한 거냐? 이 주식이 위험하다. 이런 주식은 위험한 주식이다. 그건 위험한 게 맞고요. 그건 주식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단기간에 급등한 게 위험하다는 급등한 게 밀려 내려오면 안 위험한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YC캠, 링크, 제네시스서부터 막 이런 종목들 여기도 지금 보면 어저께 덕산하이메탈도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종복이가 이거 방송 보여주는 것만 유심히 봤어도 아마 여러분들 다 봤었을 거예요. 여기 MK전자, 인포뱅크 여기 그대로 또 지금 나오잖아요. 슬쩍 아마 또 나갈 거예요,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주식들은 반드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식 중에 안 올라간 게 분명히 2개가 있잖아요. 그런 주식이 나중에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이거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뉴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죄다 초성으로 이야기를 했던 주식들인데 이들이 언제적 종목들이었냐면 작년도 종목들. 그 작년도 종목들이 6개월 가까이를 완전히 작살이 났다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 줬잖아요. 좋은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인터플렉스도 코리아 서키트가 지분 갖고 있는 회사고 뉴플렉스도 FP12 쪽에 뉴플렉스는 이거 진짜 조금 이따 차트 한번 보여줄게요. 얘들은 추세가 약하거나 거래량이 없어서 못 갔지 좋은 주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좋은 주식으로 얘기했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보면 여기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여줬던 게 뭘 보여줬었던 거냐면 그때 엑시콘 말고 이것도 이제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세스.
코세스 쪽하고 이거 코리아 서키트. 여러분 코세스 날아갈 때 요거 화면 보여줬지 않습니까? 메커스가 날아갈 때 제2의 메커스처럼 갈 수 있는 게 코리아 서키트라고 얘기해주면서 뭐가 있었냐면 코세스가 제2의 어버브 반도체. 그죠? 코세스가 제2의 어버브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에 보면 덕산 하이메탈도 같은 과다라는 하는 요런 말들. 이걸 내가 왜 굳이 여기다 놓는 거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올라간 것만 보여준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여줄 때 그때 같이 얘기했던 걸 그냥 거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오픈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버브 반도체 코세스 덕산 하이메탈로 갈게요. 보세요, 여러분. 어버브 반도체가 먼저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세스가 따라서 급등을 할 때 뒤늦게 덕산 하이메탈이 어제 한 방 날르는 이런 게 순환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과 그렇게 잘 보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쪽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낙폭과대류가 잘 가요. 그러면 2차 전지과가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냐면요.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등 거래소류의 시가 상위 중에 낙폭이 되게 과한 쪽. 앤드 포스코 홀딩스는 중간에 있으면서 여기 포스코 그룹주에 그 포스코 DX도 있었고 포스코 엠텍도 있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었죠. 그날 방송할 때. 보세요. 포스코 DX 최근에 저 에코프로 밀리는 거에 비해서 얘는 안 밀리죠. 근데 이것도 거래가 더 들어와야 돼요. 어쨌든 좌우당간 얘들은 지금 안 밀리고 잘 버팅기거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 확실히.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에서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포스코과는 포스코 그룹주는 포스코 홀딩스는 정통 2차 전지인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45만 원 언저리부터 이제 47만 원 언저리 때까지가 단기 저항권. 여기서 팔아라 사라 개념 아니에요. 이런 흐름을 인지를 하라는 얘기죠. 거래가 2,500K 이상이 터지면 50만 원을 쏘는 어떤 기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은 포스코 홀딩스 50만 원이라는 말이 기억에 확 남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거래량이 2,500K가 터지면서 기틀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얘가 거래가 안 터졌어. 45 언저리에서 48 언저리로 올라갔어. 그 다음에 흘러내려. 에이 50만 원 넘어간다며 밀린 애가 아니고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거래가 터지면 50만 원대로 간다라는 그거를 거래가 안 실려서 밀리는구나 하면서 밀릴 때 저점을 안 깨고 돌면 이걸 사야지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이 주식이 일반인들이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 포스코 홀딩스 작년 7월 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시세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것 때문에 이 포스코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급등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가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을 보세요, 여러분. 2차 전지가 작년 7, 8월 달에 날아갈 때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을 보면 이거 한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50만 원 위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리튬이나 이런 그런 헛 기사 보지 마시고 그냥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량이 얼마 터졌나 이걸 보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래가 한 2,500K 정도가 터지면 드디어 신호탄이 나왔다. 거래가 2,500K 이상이 안 터지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게 제일 뱃속 편하죠. 그리고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리튬 가격이 어떻고 철강 가격이 어떻고 그거 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중간중간에 막 얘기하다가 우리 딸내미 생각하면서 입이 귀에 걸리는 것도 내 그거고 여러분들 지금 약간 여담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제 포스코 얘기 나왔으니까.
여담 나와도 되죠? 한 10초만. 여러분들, 그 트롯 관련한 그 미스트롯 3든 뭐 현역 과왕이든, 그죠? 예. 그거 보면 그 15살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8살 애기가 어떻게 저런 감성이 나올 수 있지 하고 막 그럴 때 저기 채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그럼 뭐 할머니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뭐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막 그런 얘기 하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감정 노동이라니까. 아니, 나는 자, 아까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프렉스 한번 가볼까요? 뉴프렉스가 3,000원까지 밀렸고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런 뉴프렉스 같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작년 뭐 8월 달이나 7월 달로 갈게요. 작년 7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뭐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누구들한테 이거 물어봤을 때 좋은 얘기 해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를 찾아와 봐라. 유독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종복이고요. 어버버 반도체, 메커스마 이런 주식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여기 조정받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어떤 뭐 경제텔레비든 마찬가지든 어떤 곳이든 다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와 보세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유일하게.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MK전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포뱅크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 주식도 나는 물어볼 때마다 좋게 얘기하죠. 이거 가능한 거라고 나중에 봅시다. 대신 추경매수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좋다라고 보는 주식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거고, 주가가 잘 갈 때는 거래가 실리니까 잘 가는 거고, 주가가 안 갈 때 보세요. 이거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당연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주식이 가겠습니까?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주식이 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2차 전지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2차 전지는 추세가 약해요. 그러면 누가 봐도 2차 전지는 추세가 약한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내가 맨날 하는 얘기, 누가 봐도 2차 전지는 추세가 약하고, 두 번째, 누가 봐도 2차 전지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진짜 일반인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면 누가 봐도 추세가 약하고 누가 봐도 안 좋은데 굳이 목표가 하향을 일주일 간격으로 내보낼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죠. 누가 봐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봐도 추세가 약한데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안 좋은 레포트를 내니까 내가 그걸 여러분들 편들어 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가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독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쓰네 어쩌네 하면서 막 그런 거. 근데 최근에 포스코나 에코프로 BM 쪽은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은 언제로 이름을 썼어요? 1분기 분명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건 쇼맨십이 아니고 진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스코 홀딩스를 유독 여러분들한테 최대한도로 물어볼 때마다 잘해주는 거. 2023년 개인 순매수 1위 종목. 내가 이것도 내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파생방송할 때는 반대였어요. 무조건 개인 순매수 주식은 무조건 주식 선물 매도치라고 나는 방송했던 사람이거든요. 무려 7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 포스코라는 주식 자체를 2016년도부터 좋게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차트가 약해도 긍정으로. 왜? 대신 장기로 가면 무조건 먹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내가 방송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다시 수정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얘기할 거고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 있다. 여러분, 내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24번을 공식적으로, 공식이 아니고 야간 방송할 때마다 추천을 할 때 24번의 추천이 들어간 주식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약하면 남 탓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24번 이상을 10,000원대부터 추천한 근거가 여기 보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포스코 쪽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고서부터 이건 2022년이에요. 2022년 12월 26일인 겁니다. 이거 몇 번이 추천이 들어간 거냐면요. 31번. 그러면은 야간 방송을 한 달에 2번인데 원래 종목 방송하고 시황 방송하고 겹친 것까지 다 합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종목 방송만으로 따지면 한 달에 2번, 1년이면 12번에 2번이면 24번, 2번 더 있으니까 26번, 올 1월이니까 27, 8번. 나머지는 시황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번 정도 야간 방송을 했을 경우 31번인데 공식 추천이라고 했던 자리는 그 옛날 다음에는 어디냐면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33만 원대, 31만 원대. 그죠? 근데 조기선은 이 가격에 오면 무조건 매수 추천하고 싶다였고 실질적으로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는 반도체였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여러분 주식을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고 밀릴 수밖에 없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를 딱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는 거에 가장 기초가 뭐냐? 최소한 대량 거래의 양봉이 뜨건 아니면은 연두색선, 이종복 차트의 연두색선은 이평선 21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선을 뚫은 주식. 근데 그게 61선이 우상향이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이래서 이게 시스템 매매가 되고 검색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로 검색기를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말로 캔들 장대양봉 거래량은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거래량 5화 시켜놓고 이동평균선은 21선을 밑에 깔아야 되니까 주가는 21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왕이면 정배열이 좋으니까 61선이 더 밑에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주가 21선, 61선 순으로 하나 놓고 그걸 뒤집어 갖고 역배열로 240, 120, 60은 밑에 있고 20이 위에 있고 하면서 이평선을 그 검색기로 이거 조건 검색을 이평선 등호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게 HTS에 그냥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인공지능과 검색기 걔네들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능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검색기에 뜨는 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애들이 유리할까요? 그 이치를 깨우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유리할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까지 해줄게요. 그거는 인간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터미네이터 3였나 스카이넷 기억나요? 그 스카이넷하고 터미네이터 2였나요? 사라코나 미래에서 그 터미네이터가 처음에는 적이었는데 두 번째는 미래에서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서 보호하려고 하고 막 기억나죠? 그리고 스카이넷이 3인가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이미 공상과학이라든가 아니면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AI나 인공지능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20년 전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흐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간의 창조력, 인간의 창의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AI가 따라올 수 있는 최고의 창의력은 우리같이 머리 좋고 IQ 높은 사람들 중에 최고 중에 최고 1%들을 다 갖다 놓고 걔네들의 생각을 갖다 놔도 걔네들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AI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되려면 최소 30년 넘어야 돼요. 어차피 AI들은 기존의 광대한 데이터를 압축하고 기존의 광대한 데이터 내에서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사라코나 역할 누가 해야 돼요? 아이 뭔 이종복이요.
어차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뿐, 다만 이게 몇십 년이 지나면 지배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대충이 아니고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이게 증권방송이요, SFA 방송이요. 이게 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도 낙폭과대가 좋다가 요점이에요, 여러분. 2차 전지는 낙폭과대가 좋다. 그리고 그 낙폭과대 2차 전지 보듯이 올라간다. 그리고 한 차례 대밀리고 다시 가면 그때가 진짜. 그러면 그때는 지수가 같이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I하고 로봇하고 클라우드인데 내가 이거 클라우드 얘기 안 하려고 지금 2차 전지를 조금 길게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최고의 섹터니까 지속적으로 잘 보시고요. 클라우드도 한두 차례 더 조정받으면 거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먼저 매수한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셋입니다.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수요일 날로 미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